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Q&A 사례 10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이 많아서 2부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. 이 10가지 정도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시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와 이 분양권 관련 양도세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.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김국세 씨가 이 거주하던 A주택은 이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이죠. 2018년 1월 달에 취득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으로 2020년 2월에 조합 설립이 되었고 2022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.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A주택은 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인 거죠. 이 상태에서 다음 달 2022년 6월 달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비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 비조합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? 네. 이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거주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비조합 입주권 양도 시에 다른 주택 그리고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이 비과세 실질 거래가액이 12억 초과분은 비과세가 아니죠. 12억 이하라면 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. 참고로 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합원 입주권의 정의입니다.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,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, 가로주택 정비사업,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이 정비사업에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 도표로 한번 보면요. 이 최초 취득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는 이 종전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냥 부동산인 거죠.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준공일 전날까지가 바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.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. 그리고 이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바로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어서 이 재건축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는 바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.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다음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에 나와 있는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 이 비과세 특례 요건입니다. 먼저 첫 번째, 기존 주택은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 현재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,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.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.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이 3년 이내에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입주권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따라 이 취득한 입주권을
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, 이 서울에 2019년 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. 이 2020년 1월 달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2022년 5월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고요. 그리고 다음 달 2022년 6월 달에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질문입니다. 여기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바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에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됩니다.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었죠. 이 질문을 보면 3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비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 비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요? 네,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취득한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, 이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죠. 이것은 2022년 1월 1일,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올해 5월달이라고 그랬죠? 이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, 그리고 이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었으므로 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단 여기에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. 참고로 이 조합원 입주권 변경 시기인데요. 이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.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 거고,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, 가로주택 정비사업,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. 이 다음 사례는 이 조합원 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?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. 이 10년 이상 거주한 이 A주택은 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2021년 5월 달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다음 달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사례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묻는 질문인데요. 이 비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?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 물건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요. 12억이 넘게 되게 되면 과세 대상이죠. 자, 이때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우 중요한데요. 이 재건축 사업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 이 기존 부동산분 양도 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기존 부동산, 바로 이 기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액을 말합니다. 이 취득가액에서 권리가액 부분, 이 구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,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.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고,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최대 80%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죠.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요. 단 여기에서 권리가액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80%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내용인데요. 이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까지, 그러니까 권리가액까지 이 보유공제 연 4%, 거주공제 연 4% 해서 최대 80%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. 권리가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
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이 다주택자이거나 또는 2년 이상 미거주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 2%씩 6%에서 최대 3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막상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이 권리가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매우 높게 나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다음 사례는 1+1 입주권을 이 모두 양도 시의 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A주택 2018년 1월 달에 취득을 했고 2020년 2월 달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2년 5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그때 1+1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음 달에 이 1+1 입주권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자,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 2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이 사례 설정이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 포커스는 1+1 입주권을 동시에 양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이때 입주권 2개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?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. 답은 이 1주택이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이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납세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1개는 과세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 1개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조합원 입주권 2개 중 나중에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렇다면 1개의 입주권은 보유하고 1개의 입주권만 팔 수 있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. 이 다음 사례는 입주권 취득 후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내용입니다.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인 상태인 거죠. 2017년 9월 달에 이 서울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. 그리고 2021년 7월 달에 이 B조합원 입주권을 이 승계 취득한 사례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기존 주택, 이 종전주택인 A주택을 2023년 12월 달에 양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 종전주택 양도 시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처럼 이사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종전주택 양도 시에 이 비과세 적용이 안 되나요? 네, 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겠죠. 이 규안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이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이 넘는다면 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.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 시에 비과세 요건입니다. 이 표에 보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. 이때 이 종전주택이라고 하는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. 그런데 이 3년이 지나도록 이 입주권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종전주택을 처분해버리면 갈 데가 없죠.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사항에 보면 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 시에 비과세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
1년이 지난 후에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. 이 재건축 주택, 그러니까 이 입주권으로 취득한 그 입주권이 신축으로 된 상태죠. 이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이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요. 이때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,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이 상태에서 이 재건축 주택 완공 전 2년 후 2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. 그때 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종전주택을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완공 후 2년 이내에는 꼭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겠죠.